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필 팟캐스트, 필이 온다 팟캐스트, 네, 오랜만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정입니다. 저는 어피스 일하고 있는 주광입니다. 저는 어필의 뉴페이스 제니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왜 여기 팟캐스트를 찍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엄청난 넷플릭스 신작 로기언을 네, 신작이라고 하기는 이제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로기언 저희가 안 할 수 없죠. 네, 송중기가 난민이 돼서 벨기에에서 난민 신청을 한다. 네, 이거를 안 할 수 없다라고 세뇌를 당했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지금 휴직 중인 사람이 지금 넷플릭스에 이 얼굴. 공개되기 전부터 네, 너무너무 이거를 이제 리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들어가지고 저희가 모여서 로기안을 봤습니다. 네, 로기안 보셨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그냥 한 줄 코멘트 어떠셨어요? 한 줄. 네, 한 줄 아니고 램핑크. 네. 송중기가 주연이 된 덕분에 한국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강 어떻게 보셨나요? 그 너무 일단 재밌게 봤고 가족과 사랑과 액션 활극과 거기다 더해서 난민 인정 절차까지 들어가 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조화롭게 이루어졌는지는 조금 또 네. 평가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너무 많은 와, 볼거리가 많은 있는 영화가 볼거리. 아닌가 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줄 꽉꽉. 한 줄 깎았죠. 한 줄, 예. 네. 그래서 저는 코멘트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어쨌든 송중기가 이제 난민으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좀 이슈가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게 제일 큰 이슈였거든요. 그거 말고는 정보가 없었어요. 사실 이런 종합 선물 세트가 올 줄은 몰랐고 그냥 벨기에 난민 신청 절차를 조금 더 잘 알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뭔가 난민 신청 절차에서 난민 신청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보여주는 영화로서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좀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는 장면 있으세요? 저는 딱 어떻게든 위조 요건을 써서 그 벨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부터 알아서 살아라 하고 그 브로커가 이제 헤어진 뒤에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출입 신청을 하러 가서 신청을 이렇게 막 손짓 발짓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리고 럭키하다 하면서 한국 통역사랑 같이 이렇게 짧은 면접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출입국에 뭐 동행도 했었고 뭐 난민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다 생각을 했지만 장면을 딱 보고 나서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 이후로 난민들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더 친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네, 그 부분이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맞죠, 연기를 진짜. 네, 그 불안해하는 그 눈빛 그 모든 게 그랬습니다. 제니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제가 이 팟캐스트 찍기 전에 한 번 더 빠르게 두 배속으로 난민 신청하는 모습만 영화를 한 번 더 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중간중간 잘 많이 녹여져 있다 생각이 들었고 일단 처음에 난민분들이 피난하려고 가는 그 비호를 구하는 국가로 가면 갈 때부터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어쨌든 도망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여권이나 이런 거를 잘 챙겨서 오기가 힘들고 당연히 입국도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안으로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난민분들에게는 더 안전하게 난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또 출입국이나 뭐 공항에서 입장에는 이 사람이 난민 신청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오니까 입국 거부되거나 아니면 들어오니까 난민 신청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진정한 난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데 사실 난민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잘 들어가서 난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화에서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예. 인상에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던 럭키예요. 통역하시는 분이 하는 장면이 되게 다들 인상 깊게 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1차에서 인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막 그것도 있었어.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1년 넘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결과 나오기까지. 2월이라고 하니까 내년 2월이냐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근데 사실은 인터뷰는 엄청 금방 한 거 아닌가? 진짜 럭키하다. 왜냐면 네, 우리나라는 인터뷰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죠? 저희는 6달 내가 원칙이지만 몇 년씩 걸리는 그러니까. 경우도 있고. 첫 인터뷰 하는 데만 몇 년씩 걸리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사유가 복잡하거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어렵고 금방 또 인터뷰를 못해서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더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고 그러셔야 되는데 복잡해지니까 이제 또 면접도 더 느려지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럭키하게 인터뷰를 빨리 했지만 또 한참 네. 기다려서 결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 송중기 씨가 이제 음. 노숙을 하시는데 노숙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벨기에도 생활 지원이 전혀 안 되나 이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한국 분들은 어떻죠? 제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거기는 이 난민 정착금을 받으려고 뭐 연변 사람들이 탈북민인 척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난민 법에는 난민분들의 생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규정도 있고 실제로 그런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좀 1년 동안 저도 난민분들 도와드리면서 실제로 그 지원금을 수령해서 생활하신 분 제가 경험으로는 한 분도 못 본 것 같아서 이게 제도는 우리나라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내몰리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6개월 동안 또 일을 못하는 게 우리 난민 신청하고도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는데 여기서 송중기가 이제 그럼 그 인터뷰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뭐 알아서 잘 해보라 이런 식의 답변인데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출입국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어떻게 잘 그냥 살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진짜로. 나보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라는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면은 이제 할 말이 저희도 할 말이 없어지는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게 삶이 어쨌든 어려움에서 이제 그걸 피해서 왔는데 여기도 천국이 아닌 맞아요.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되게 되게 출입국의 멘트가 너무 뭔가 진짜 할 것 같은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그 사진을 유일한 왜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사람이 북한 사람인 척해서 난민 인정을 받을 거다라는 그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벨기에 그 출입국 당국이 그 영화에서. 근데 그럼 이제 내가 북한 사람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내가 신분증이 있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었던 게 그 사진인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사진을 좀 이제 이 송중기는 이제 그런 법률적인 이유는 아니고 엄마랑 나온 유일한 사진이라 가지고 그걸 찾으려고 한 거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사진 한 장인데 그 사진을 진짜 어렵게 다시 구해가지고 출입국에 딱 제출했더니 출입국에서 이제 뭐라 그랬죠? 그때가 중국인들이 북한에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관광이 허용됐던 시기라서 이렇게 오인할 수 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국정이 놀래하시는 걸 딱 봐서 이 부분이 감명 깊었군. 맞아요. 예. 진짜 출입국이 할 것 같은 말인 거예요. 너무 저 얘기 들어봤을 것 같은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증거도 없고 어렵게 마련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 맞아요. 트라우마 오지 않았어요? 이게 소송하다 보면은 저희도 열심히 국가정보를 찾지만 그 출입국도 저희 반대되는 국가정보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내시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있는 게 또 뭔가 느껴졌고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법원에서 그 피고 측에서 그 시신을 어머니 그 로기하는 스포인가요? 스포 있음이라고 스포 있음으로 해서 어머니의 시신을 어쨌든 팔아서 그 돈으로 여기 왔다고 진술했는데 이제 그 피고 그 벨기에 출입국에 해당하는 쪽에서는 그 병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는 시신을 사고 파는 걸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기안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거 다
물밑에서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시신을 샀다고 얘기를 하겠냐. 근데 진짜 너무 있을 것 같은 거죠, 사실은. 맞아요. 증거 그 신빙성 확보 때문에 너무 고생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난민 거기엔 연계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본국에 이 바퀴가 주체가 되는 난민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어쨌든 그거를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가장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것도 그 본국인 박해 주체 국가인데 박해 주체 국가로서는 사실 이거를 정확히 확인해 줄 유인이라든지 그런 맞아. 동기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이 난민 인정이 안 되는 게 더 바라는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박해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게 더 어쨌든 유인이 있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사실조회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이걸 이 뭐 문서들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를 하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뭐 실제로 그 진실한 답변이 아니라 그 난민 인정을 막기 위한 거짓 답변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돼서 지금은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이제 하지 못하는 국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런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토론회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그게 증명을 하기가 이제 이 사람 진술밖에 믿을 게 없는데 네. 그거를 이제 너무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난민 신청 과정이 너무 지난해지는 그걸 보면서 조금 되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이제 혜성처럼 되게 멋진 변호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로기안을 도와주기 위한. 네, 로기안을 그래서 이제 출입국 단계에서 안 돼가지고 법원으로 갔잖아요 사건이. 근데 이제 변호사님이 잘 도와주시고 이제 로기안 씨가 가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로기안 씨가 중요한 타이밍에 예. 자리를 떠버리셔가지고 아무래도 사랑을 또 위해. 사랑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장면에서 이거 어떻게 변호사로서 감당 가능하십니까? 로기안 같은 의뢰인 가능할까요? 감당? 어쨌든 또 객관적인 근데 사실 이제 난민분들이 재판에서 그렇게 많이 진술하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아무래도 언어랑 이런 부분들이랑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호사가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거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본인 신문도 하긴 본인 하시잖아요. 신문도 하는 당사자 맞아요. 신문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본인 신문을 하는데 갑자기 사랑을 위해 사랑을 위해 의뢰인 구하러 가겠습니다. 국정에서 뛰쳐나가면 그러면은 일단은 네. 잘 수습이 불가한 상황인지는 네. 일단은 네. 법정 분위기를 잘 법정 분위기를 잘 네. 제 마음을 일단 먼저 잘 진정시키고 아. 그다음에 지금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 당사자 신문이 어려울 것 같아. 다음 또 기회를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진정한 변호사다. 그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네, 의뢰인은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주강 변호사의 다짐을 지금 들으셨고요. 저는 왜냐면 그 장면 보면서 아니, 사실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게 그 완전 부합하는 그 증거를 찾아냈잖아요. 그 신문 기사. 신문 기사 네. 맞아 그 기사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에 전화해서 출입국에서 전화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병원은 그런 일 안 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구세주. 구세주 그러니까 아줌마께서 네. 온 신문을 선주 누나가 뒤지셔서 찾아주셔가지고 진짜 딱 맞는 COI 저희 COI 완벽한. 네, 진짜. 일단 국가 정황 정보를 사실 이제 우리 인턴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거든요. COI 찾는 거 쉬우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네, COI 찾는 어려움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있는 그런 박해 상황은 이제 뭐 굉장히 막 큰 단체에서 만든 보고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 사람한테 정말 그 박해가 이 사람한테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기사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판결문 같은 게 좋은 COI가 될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으면 훨씬 더 강한 증거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돌아갔을 경우에 이제 그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경을 이제 그 불법으로 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처벌 대상이니까 돌아가면 이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난민이다 이렇게 이제 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이 사람 로기안 씨가 돌아갔을 때 정말 이제 위험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었는데
그거에 딱 맞는 COI를 찾아주는 구세주가 나타나가지고 사실은 법정에서 뛰쳐나갔지만 다행히 그래도 네. 최소한의 것을 네, 얻으실 수 있는. 다행히 이제 남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네. 그런 해피 엔딩이 된 거죠. 네. 횡단보도를 행복하게 건너가면서 마무리됐다. 횡단보도를 꽤 행복하게 넘어가면서.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네. 소송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이름이 들어간 기사가 있는데도 그거를 다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기사를 어떻게 그 믿느냐라기부터 출입국이랑 예. 판사님이랑 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 다툼이 어쨌든 기사까지 있어도 기사에 이거를 맞아. 기사의 번역을 문제 삼는다든지 아니면은 이 기사만 가지고는 어떻게 아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기사가 맞더라도 뭐 거기서 다투면 되게 그 법률적으로 다퉈서 뭐 그 구제 받으면 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주장도 피고 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그 증거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 증거가 있다고 해도 지금 좀 바로 승소하거나 인정받기 어려운 게 있어서 여전히 또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쉽지 않다. 저도. 그러면 딱 그 벨기에에서 어쨌든 그 기사로 이제 난민 인정이 이제 된 걸 보고 지금 수행 중인 여러 사건들 같은 경우에 벨기에 판사님이 보시면 더 쉽게 인정해줄 것 같다는 생각을 혹시 하셨는지. 벨기에 판사님. 네. 근데 벨기에 찾아보니까 벨기에가 난민 인정률이 한 40%대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차에서요? 그 출입국 단계에서?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전체 난민 인정률 봤을 때는 한 4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에서 2% 남짓한 최근 난민 인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투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거기서는 이제 조금 잘 입증하면은 난민 인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전체적인 구멍이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 난민 인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다퉈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1%가 되는 걸로 그 1%의 확률을 시도해볼 수 있는 사건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씁쓸한. 네, 그 COI 찾느라 최근에 또 고생을 굉장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전 터키였는데 저도 교환학생 가서 터키 애들을 많이 만나고 연락도 지금도 하고 지내지만 터키가 여성 인권이 정말 그렇게도 바닥인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심지어 개종자의 그 성폭력 피해자이신데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지금 두 개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찾으려고 하는데 영어로도 찾고 정말 터키어로도 찾아서 정말 온갖 구글을 털다시피 다 털었는데 찾고 싶은 자료가 딱 이게 있으면 정말 제이께서 담당 변호사였던 제이께서 잘 좀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다고 엄청 애를 썼는데 근데 제이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안 찾아지면 진짜 다 찾은 거고 그거는 터키 정부에서 언론이 못 새어나가게 그걸 검열을 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해서 이제 COI를 하는 게 조금 난민분들이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부터도 되게 힘들구나. 이것도 엄청 일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적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증거를 찾는 것도 너무 고된 일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네. 정말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로기안에서는 근데 너무 이렇게 이렇게 COI가 되게 운 좋게 해결이 돼서 그리고 벨기에 난민 인정률 40%라 가지고 잘 난민 인정을 받으셔서 홍준기 씨가 행복해졌다. 근데 또 정도로, 네. 난민 인정 그 마지막에 난민 인정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맞아요. 네, 만족하지 않으셨죠. 다른 나라로 또 떠나시는 네, 장면이 네. 스포주의를 이거 했으니까 뭐다 뭐 이미 다 됐으니까. 나왔는데 네. 해변가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네. 자기가 원했던 건 이 나라에 맞아. 있을 권리가 아니라 떠날 권리라고 그래서 조금 네. 좀 좀 제가 허무하셨나요? 변호사로서는 아니 근데 저는 어만- 이해가 가는 게 이분들은 여기 정착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당연히 본인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거면 너무나 잘 쓰신 말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저도 조금 마음이 여러 가지 감정이 되긴 하지만
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이게 단순히 여기서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 박해가 있는 본국으로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음. 뭐 다른 삼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보고 그런 걸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가 비호를 제공한다 그래도 뭐 여권을 주고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여행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주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입국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난민 인정이 됐는데도 다른 나라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기 힘든 그런 경우들이 있으신 거를 보고 아 이게 자유로움 그 박해를 피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호를 제공한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저도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영화를 보면서는 이거 난민 영화라고 하는데 속았네 막 좀 이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를 혹시 보실 분들 스포를 많이 해버렸지만 혹시 추천하신다면 어떤 면에서 추천을 하시는지. 맨 처음에 인상 깊었던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민 신청하는 그 부분을 꽤나 호흡을 길게 영화에서 가져가 주셔서 그 정말 그 긴장감 되게 낯선데 이런 느낌을 다 있어서 난민들이 그냥 한국에서 난민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된 주장이 이분들이 가짜 난민이다 돈 벌려고 왔다 그냥 그게 주인데 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뛰쳐나와서 그냥 여기 벨기에 간 티켓이 있길래 이거 산 거 그거뿐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난민들은 생존을 목적으로 온 거라는 거를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제가 감정이입을 해서 본 것처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저 사랑의 힘은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처음에는 약간 농담처럼 말했는데 이게 송중기 배우께서 예전부터 이 로기안을 만났다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로기안이 이해가 안 됐어서 그 하겠다고 말씀을 못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어머니를 잃고 자기의 그런 죄책감이 많은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시간이 흐른 후 그게 이해가 돼서 그 작품을 했다고 하시고 또 다른 배우들도 뭐 이해가 처음에 안 됐는데 이해가 됐다 이렇게 말한 인터뷰를 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 피난 온 상황에서 그런 뭐 사랑이라든지 그런 뭔가 희망적인 감정을 이런 걸 사실 갖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긴 하지만 그런 거를 너무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영화가 개연성을 쉽게 잘 못 준 것도 있겠지만 나 자체도 난민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랑이란 감정 저도 아직 사랑을 잘 모르지만 로기안이 그렇게 네. 사랑에 빠지는 게 아, 된장찌개를 끓여주다가 사랑에 빠진 것만은 아니라 네.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나도 저런 사랑을 언젠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네. 응원합니다. 얼굴이 상당히 빨개지셨네요. 아, 근데 저 얘기 듣다가 진짜 생각났어요. 왜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난민청 절차 돕던 난민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짜 사랑에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진짜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네. 그분이 진짜 막 맨날 너무 힘들다고 우리 통역하는 친구한테 막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진짜 힘들어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네 아, 애인이 생겨가지고 진짜 되게 행복해지셨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랑의 힘 역시 사랑의 힘은 위대하구나. 네,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라는 네. 걸로 오늘 결론을 그럼 마치면 되나요? 네. 네. 그럼- 혹시 로기아 지금 뭐 못하신 얘기 더 있으시면은 네. 상당히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보실 때 다 같이 단체 관람을 했는데 되게 왜 갑자기 난민 영화인데 왜 이렇게 로맨스가 나와 했는데 저 혼자 저기서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어머 그랬잖아요.
저 혼자 너무 재밌게 봤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는 꽤나 재밌었거든요. 거기 로맨스가 첨가되어 있는 게 저는 네, 꽤나 재밌었고 저는 조금 현실성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그러니까. 불구덩이에서 사랑을 못 하시는- 꺼내준다. 아 불구덩이에서 못 꺼내준다. 아. 맞아. 그런 말을 했죠 로기안 네, 씨가. 아무튼 네. 저는 좀 꽤나 저는 아. 재밌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리뷰를 하면서 저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개연성이 아예 없진 않다. 네, 그러네요. 사랑은 위대하다. 네, 조금 오글거리는 것도 있었지만 뭐, 멘트가 네. 불구덩이. 근데 불구덩이. 네, 이해도 가고 저는 네, 상당히 재밌었는데 아, 저희 내에서는 평점이 조금 뭐야 이랬는데 맞아 조금 그- 그 사실 볼 당시에는 마- 이거 남미 영화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장르가 뭐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극대노. 예, 제가 좀 극대노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 평은 너무 좋아서 그래 그래. 우리한테는 이래도 사람들 평 좋으면 됐어 이렇게 해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보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보시고 네 그럼 좋겠네요. 맞아요. 네. 뭐 더 혹시 어, 하실 말씀? 앞으로의 네 그- 앞으로의 송중기 배우님을 포함해서 많은 배우분들의 네 그 필모그래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모그래피 기대보다 네잘 사랑을 잘 네. 아, 제 사랑을 찾아가시길 네.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랑을 잘 찾고 네. 제 사랑을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든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아 그렇지. 어, 네. 준비된 자에게 야,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팟캐스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